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젠 여름의 끝자락에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 아닌 이 태풍도 오고, 이렇게 여름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 여름이었을 텐데 잘 견뎌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멀리 가는 향기님께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셔서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백뮤직이 되어 달달한 남사님의 이야기 소리가 한층 운치가 있음을 느끼는 아침입니다. 발걸음이 가벼운 산책길입니다. 땅을 보니 빗소리에 놀란 개미들은 바삐 집을 찾아오고, 물 만난 듯 지렁이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그걸 잡아먹으려고 꾹꾹꾹 도종닭들이 이리저리 뛰는 모습에 혼자 피식 웃어봅니다. 촉촉한 돼지가 참 맛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네요. 배기를 채우려는 듯 배기롱이 힘겹게 피어있는 제실지붕이 정겹습니다. 개미도 꼬꼬닥도 지렁이도 지나가는 강생이도 마스크를 하지 않았건만 답답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이 시간, 이 하루, 이 한 주가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넋두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점점 이 멀리 가는 향기님께서 참 낭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시적이지 않나요? 이런 그런 풍경을 표현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멋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랄까, 시골 그런 지방의 그런 아침 풍경이 생각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향기님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참 밖으로 나가기 힘든 그런 시기죠. 가끔 어떠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런 SNS를 보면은 필름 카메라가 요즘 다시 유행처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필름 카메라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성, 어떠한 투박함, 그리고 예전의 추억, 그리고 또 필름 카메라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색깔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뭐랄까, 예전 거에 대한 새로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사실 나오기 전까지는 사진은 당연히 이제 필름으로 찍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경제적으로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화질, 편리성, 그런 것들이 이 필름 카메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렇게 이 필름 카메라는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이 요즘 이런 20대 친구들의 이 필름 카메라 구입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튼간 20대 친구들 그때 당시에는 많이 어렸을 테니까 사실 카메라라는 거를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고, 예전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제 있는 그런 사진첩이라던가 그런 사진을 보면서 그 필름 카메라를 접할 텐데, 이제 본인이 성인이 되고 뭔가 그런 옛날의 그런 느낌? 예전 거에 대한 그런 게 새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디지털 카메라가 너무 보급화가 되면서 그것이 너무 당연시되고, 또 핸드폰으로도 이런 좋은 화질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부족한 그런 것들을 또 찾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생각해보면 그 필름을 보통 이제 30장이잖아요. 그 필름을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사진을 확인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것도 참 그때서는 정말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낭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어떻게 나올까 기대하는 기간도 있고, 참 재밌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빨간 머리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매슈 커스버트가 놀라다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마을을 벗어나 비틀진 작은 언덕길을 내려갈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부드러운 흙을 깊이 파서 만든 길 양편 비탈에는 두 사람의 머리에서 1미터 남짓 위로 꽃이 활짝 핀 벚나무와 늘씬한 흰 자작나무가 쭉 늘어서 있었다. 아이가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아름답지 않아요? 비탈에서 몸을 갸우뚱하고 있는 저 하얀 레이스 같은 나무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이가 물었다. 글쎄다, 모르겠구나. 매슈가 대답했다. 어머, 당연히 신부가 떠오르죠. 은은히 비치는 아름다운 면사포를 쓴 새하얀 신부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떤 모습일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신부가 되는 건 기대도 안 하지만요. 전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저랑 결혼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뭐 또 모를까. 외국인 선교사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도 언젠간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세상에서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전 예쁜 옷이 참 좋아요. 하지만 전 예쁜 옷을 입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바라는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전 멋있게 차려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나면서 이 끔찍하고 낡은 원피스를 입어야 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고아들은 모두 이 옷을 입어야 해요. 작년 겨울에 호프타운에서 온 상인이 고아원에다 이 옷감을 3천만화 기증했지 뭐예요. 팔고 남은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지만 전 그 아저씨가 마음이 착해서 그랬다고 믿고 싶어요. 그렇죠? 기차에 탔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절 쳐다보며 불쌍해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전 곧바로 제가 아주 아름다운 연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어차피 상상할 바엔 멋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꽃과 하늘거리는 깃털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를 쓰고 팔목엔 금시계를 차고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갑과 부츠를 신었다고 말이죠. 전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는 섬까지 오는 동안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배를 타고 올 때도 멀미 한 번 안 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평소 같으면 멀미를 했을 텐데 제가 바다에 빠지지나 않나 지켜보느라 멀미할 겨를도 없었대요. 저처럼 쏘다니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마구 쏘다녀서 아주머니가 멀미를 안 하셨다면 다행 아닌가요? 그렇죠. 전 배에 있는 건 뭐든 보고 싶었어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어머나, 저긴 벚꽃이 더 많이 피었네요. 정말 꽃이 가득한 섬이군요. 벌써부터 이 섬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란 소리는 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상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은 흙이 붉은 게 참 희한하네요. 샬롯타운에서 기차를 탔는데 지나가며 언뜻 보이는 길 색깔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길이 왜 붉은지 물었죠.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하면서 제발 부탁이니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나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길이 왜 저렇게 붉은 거죠? 매슈가 대답했다. 글쎄다, 잘 모르겠는걸. 나중에 알아봐야겠어요. 나중에 알아볼 것들을 생각하는 일도 근사하지 않나요? 살아있는 게 기쁘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엔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면 사는 재미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모두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으세요? 아저씨가 그렇다면
조용히 할게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만둘 수 있거든요. 매슈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말없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매슈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에게 어떤 무슨 의견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좋았다. 하지만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기분이 좋아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매슈는 여자들이라면 질색이었고 여자아이들은 특히나 더했다.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힐끗거리며 겁먹은 얼굴로 슬슬 피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아이들은 마치 한마디라도 했다간 매슈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다. 에이번리에 사는 번듯한 집안의 여자아이라면 누구나 그랬다. 하지만 이 죽은 깨 투성이 여자아이는 전혀 달랐다. 매슈의 느린 이해력으로는 아이의 통통 튀는 상상력을 따라가기가 꽤 벅차긴 했지만 제잘되는 여자아이의 수다가 싫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쭈뼛거리며 말했다.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난 괜찮으니까. 어머, 정말 기뻐요. 전 아저씨와 제가 잘 맞을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들이란 눈에는 보여도 입은 다물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100만 번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단어를 쓴다고 놀려요. 하지만 거창한 생각은 거창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글쎄다, 맞는 것 같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입 가운데 떠 있는 게 틀림없대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 혀도 한쪽 끝에 단단하게 붙어 있다고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아저씨 집은 초록 지붕집이라고 부른댔어요. 아주머니한테 다 물어봤어요. 집 주변이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나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아원에는 나무다운 나무가 전혀 없었어요. 고아원 앞쪽에 볼품없는 작은 나무 몇 그루와 그 주변에 나무처럼 꾸며놓은 작은 조형물이 고작 다였죠. 그 모습이 마치 고아 같아서 보고 있으면 울고 싶어졌어요. 전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오, 가여운 나무들아, 너희도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는 울창한 숲에서 살며 작은 이끼와 6월이면 피는 종 모양의 꽃이 뿌리를 덮으며 자라고 가까운 곳에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가지 위에서 노래한다면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구나. 작은 나무들아, 난 너희들 마음을 다 안단다. 하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그 나무들을 남겨두고 오려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도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초록 지붕집 근처엔 시내가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어요. 글쎄다. 그래, 집 바로 아래에 하나 있구나. 어쩜 시내가 근처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꿈이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꿈이 실현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금 전 완벽에 가까울 만큼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할 순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저씨인 이게 무슨 색깔 같으세요? 여자아이가 야윈 어깨 위로 따내린 윤기 나는 긴 머리칼을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갖다 댔다. 매슈는 여자들의 머리 색깔을 맞추는 것이 서투르긴 했지만 이번 경우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매슈는 자신 있게 말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여자아이가 한숨을 쉬며 따은 머리를 도로 내려놓았다. 한숨이 어찌나 깊던지. 평생 겪은 슬픔이 발끝에서부터 복받쳐 올라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여자아이가 체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제가 왜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지 아셨죠? 머리 색깔이 빨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전 죽은 깨나 초록색 눈이나 깡마른 몸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런 것들은 상상으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화사한 장미꽃같이 발그레한 피부에 눈은 아름답게 반짝이는 보랏빛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이에요. 전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 머리카락은 빛나는 까만색이다.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다. 하지만 새빨간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져요. 아마 제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언제나 평생 슬픔을 안고 사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설화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 뒤까지 출렁이는 금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설화석고 같은 이마가 무슨 뜻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매슈가 약간 어지럼증을 느끼며 대답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소풍 갔다가 모르는 아이의 꼬임에 넘어가 회전목마를 탔던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아이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녔으니 틀림없이 좋은 뜻일 거예요. 아저씨는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글쎄다. 아니, 없단다. 매슈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전 가끔 상상하곤 해요. 거룩하게 아름다운 것과 눈부실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것과 전사같이 착한 것 중에서 아저씨는 무얼 고르시겠어요? 글쎄다. 난 잘 모르겠구나. 저도 그래요. 도무지 고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될 만한 것도 없어 보이니 고르지 못한데도 상관없겠죠? 확실한 건 제가 천사같이 착한 아이가 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 말로는 어머, 아저씨, 어머 어쩜 좋아? 그것은 스펜서 부인이 한 말이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졌다거나 매슈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저 길 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로 접어들었을 뿐이었다. 가로수길이란 뉴브리지 사람들이 이름 붙인 4,500m 되는 길로서 수년 전 어떤 나이든 괴짜 농부가 길 양쪽에 심어놓은 사과나무들이 크고 넓게 가지를 뻗어 완전한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눈처럼 하얗고 향긋한 꽃들이 하늘을 지붕처럼 덮은 채 길게 뻗어 있었다. 커다란 가지 아래엔 자줏빛 황혼이 가득했고 멀리 앞쪽으로는 대성당의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장미 문양이 창처럼 아름답게 물든 하늘이 살짝 내다 보였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이의 말문을 닫게 한 것이었다. 아이는 마차의 등을 기대고 야윈 손을 모아 쥔 채 머리 위에서 하얗게 빛나는 꽃을 황홀한 듯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마차가 길을 빠져나와 뉴브리지로 향하는 언덕길을 내려갈 때까지 한마디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저 멀리 노을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불타는 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흘러가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개들이 짖어대고 사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창밖을 빤히 내다보는 시끌벅적한 뉴브리지 작은 마을을 지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5km를 더 갔는데도 아이의 입은 열릴 줄을 몰랐다. 아이는 말을 잘하는 만큼이나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게 분명했다. 마침내 매슈가 용기를 내어 아이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말을 던졌다. 꽤 지치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단다. 1.5km만 더 가면 되니까. 아이가 숨을 깊이 내쉬면서 공상에서 깨어나더니 별을 따라 머나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 같은 몽롱한 눈길로 매슈를 바라보았다.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 모퉁이를 돌자 매슈가 말했다.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 지붕집은 저기...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약간 지켜든 매슈의 팔을 붙잡고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질끈 감으며 숨가쁘게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맞힐 자신 있어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차는 언덕 너머로 멈춰서 있었다. 해가 넘어간 지 좀 되긴 했지만 부드러운 노을빛이 아직까지 남아 세상을 선명히 비추고 있었다. 금자맛빛 서쪽 하늘 위로 교회 뾰족탑이 거무스름하게 솟아 있었다. 아래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 길고 완만한 비탈길 주변으로는 아담한 농장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채 여기저기 바쁘게 시선을 던졌다. 마침내 아이의 눈길이 멀리 왼쪽 편으로 길에서 한참 물러난 곳에 가멈췄다.
주변을 둘러싼 어스름한 숲 사이로 하얗게 핀 꽃나무들이 아련히 보였다. 맑디 맑은 남서쪽 하늘 위에 수정같이 아름다운 하얀 별이 길잡이처럼 약속에 등불인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에요. 그렇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매슈가 기쁜 듯이 밤색 말의 등을 고삐로 찰싹 쳤다. 잘 맞췄다. 스펜서 부인이 말해줬나 보구나. 아니에요.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어느 집에나 다 들어맞는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어떤 곳인지 도무지 짐작도 안 됐다고요. 하지만 저 집을 보는 순간 우리 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 팔꿈치는 지금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르거든요. 끔찍한 기분이 잠깐씩 들 때마다 모든 게 꿈이면 어쩌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진짠가 아닌가 보려고 꼬집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이게 꿈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꼬집지 않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집에까지 다 왔잖아요. 그러고는 기쁨에 겨운 듯 숨을 내쉬고는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매슈는 불안했다. 이 집 없는 아이에게 그토록 바라던 집이 결국 내 집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마릴라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마차가 린드 골짜기를 지나갔다.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긴 했어도 린드 부인이 밖이 잘 내다 보이는 창에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가 언덕을 올라 초록 지붕집으로 이어진 기다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매슈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가까워 온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매슈가 걱정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 겪게 될 마리나와 자신의 불편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실망이었다. 아이의 눈에서 기뻐하는 빛이 사라질 생각을 하니 꼭 무언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듯 마음이 언짢았다. 마치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죽여야 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뜰에 들어섰을 때 주위는 깜깜했고 포플러 잎들이 가볍게 살랑대는 소리를 냈다. 매슈가 아이를 안아서 땅에 내려주자 아이가 속삭였다. 나뭇잎들이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다음 여자아이는 자신의 전 재산이 든 여행 가방을 꼭 쥐고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네,
책을 보면서 그 풍경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뭐랄까 정말로 상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정말로 내 옆에 이런 N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뭐랄까 사람의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옆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뭐랄까 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들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곧 이제 마릴라와의 갈등이 이제 시작될 텐데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